서동주가 내 친아들이라고. 유전자 검사 결과 내 아들이라고 나왔단 말이지. 공비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한평생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할 수 있나? 차강천은 공비서가 내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서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고 공비서는 연신 죄송하단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서동주가 차강천 회장의 혼외자로 밝혀져 대상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동주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동주는 아네스 수녀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척을 하기 위해 어색하게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이었죠. 오랜만에 그리웠던 얼굴을 만났다 하더라도 염장선과 허일도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티를 조금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서동주에게도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어렸을 적부터 자신과 아네스 수녀를 후원해준 피마담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과거 아이리스라는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많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알고 지내다가 최근 아이리스를 다른 후배에게 넘기고 인도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마담은 무슨 사연에선지 아네스 수녀와 서동주를 마치 자신의 친자식처럼 도와왔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딸처럼 여겼던 아네스가 죽은 걸 듣고 하루 동안 식음도 전폐한 채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진 피마담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 상태가 되어 간신히 장례식장을 찾아왔으니 서동주는 그녀를 부축해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인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네스 수녀의 장례식장에서 피마담은 마치 친엄마라도 되는 양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힘겹게 서동주의 부축을 받고 피마담은 장례식장에 온 염장선을 보고 두 손을 파르르 떨며 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염장선, 저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 인간이 아네스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인간 같지도 않은 개 같은 염장선이 우리 불쌍한 아네스와 엮였던 거라면 아네스의 죽음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어.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내가 염장선 저 자식 가만 안 둘 테야. 서동주는 분노하며 혼잣말하는 피마담에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지만 서동주의 기억이 모두 돌아온 걸 모르는 피마담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아네스 수녀의 장례식장에서마저 대권을 앞둔 어르신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내놓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된 염장선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르신, 제가 금방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가 여지껏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나라사랑기금인데 제가 그걸 갖고 하늘로 나르겠습니까? 땅으로 꺼지겠습니까? 그 돈 곧 드릴 테니 이제 그만 전화하시지요. 어르신은 평생 기한을 어겨본 적 없던 염장선이 기한을 넘긴 데에다가 말대답까지 하는 것을 보며 분명 나라사랑기금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확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눈치 하나로 살아온 정치꾼이기에 눈치를 못 채는 게 이상한 지경이었죠. 대통령 당선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돈이 부족해 선거운동을 못할 지경이 되자 어르신의 심기는 상당히 불편했고 만약 염장선이 계속 돈을 주지 않으면 염장선이 돈을 꿀꺽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없애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챈 염장선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청구호에게 말을 하길, 구호야. 어디 서동주 같은 어린 피람이랑 이 천하의 염장선이가 이렇게 한심하게 엮여서 어르신한테 이렇게 찍히는 지경까지 됐냐? 서동주 대가리에 내 돈 2조 원이 들어있는데 대가리를 부실 수도 없고 정말 미쳐버리겠다. 한편 장례식장에서 서동주로부터 염장선과 허일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피마담은 서동주에게 도와줄 것 없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서동주는 피마담에게 말하길, 지금 저는 누나가 죽은 충격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누나의 복수를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건 돈입니다. 지금 염장선은 2조 원 때문에 눈이 돌아간 상태예요. 그를 유인할 미끼로 쓸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피마담은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면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제공해주겠다고 했죠. 서동주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마담과 명태금으로부터 미끼로 쓸 돈을 빌려 염장선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염장선은 서동주의 미끼에 곧 낚이고 말 신세였죠. 한편 뇌기능 상실 증상이 점점 심해지던 차강천 회장은 서동주가 기억을 못 찾은 줄 알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동주를 불러 이야기를 하길, 동주야. 너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지만 네가 기억을 잃기 전에 내 혼외자식인 지선우를 만나고 온 일이 있다. 왠지 모르겠지만 둘이 퍽 잘 맞았는지 같이 농구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밥도 먹고 친하게 지냈던 것 같더라. 네가 기억을 잃고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줘라. 내 후계자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선우를 찾아가서 내 존재를 알리고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무래도 너밖에 없다.
그러자 서동주는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선우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선우는 서동주가 또 찾아오자 반갑게 맞으며 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냐고 보고 싶었다면서 마치 친형을 대하듯이 살갑고 친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서동주가 의아해하며 묻길, 선우야, 근데 넌 나랑 몇 번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잘 따르는 거야? 형제가 없어서 외롭게 자라 그런 거니? 그러자 지선우가 코웃음을 치며 말하길, 외롭긴요. 저 외로움 같은 거 안 타요. 그냥 형이 진짜 내 친형 같아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어요. 지선우의 말을 들은 서동주 또한 아네스 수녀를 잃은 지금 마치 친동생 한 명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치 친형제가 그리하듯 함께 농구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갔죠. 어린 아이처럼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지선우는 카푸치노 맛 아이스크림을 시켜서 맛있게 먹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벌겋게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도가 부었는지 숨도 쉬기 어려워했죠. 대상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지선우가 곧 생명을 잃을 모습에 처하자 그 똑똑한 서동주도 놀라서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에게 급히 물었어요. 사장님, 그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직접 만든 건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그러자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은 계피 가루가 들어있는 카푸치노 아이스크림이라 말했고 서동주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지선우에게 혹시 계피가루 알레르기가 있냐고 물었죠. 의식을 잃어가던 지선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서동주는 지선우를 등에 들쳐 업고 근처 병원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너 내가 친형처럼 좋다고 했잖아. 그 말하고 이렇게 잘못되기 없기다. 제발 좀 정신 차려 선우야. 서동주는 단순히 대상그룹의 후계자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친동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형이라도 된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지선우의 생명이 위급하단 소식을 들은 차강천은 먹던 밥상을 내팽개치고 지선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보던 차덕희와 허일도는 차강천 회장이 생각보다 더 애틋하게 지선우를 아낀다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죠. 차덕희는 볼멘 목소리로 허일도에게 말하길, 당신 우리 아버지 달려가는 거 봤어요? 당신이 입원했다고 해도 아니 내가 입원했다고 해도 저렇게 먹던 밥상 물리면서까지 절대 달려오지 않으실 분이잖아요. 아니 우리 태윤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문병 한 번 오지 않으셨던 아버지야. 그런데 지선우 그거 하나가 뭐라고 저렇게 사색이 되어서 달려나가. 당신 부회장 자리는커녕 사장 자리마저 저런 애송이 어린 애한테 뺏길 수 있다고. 우리 태윤이가 저런 혼외자 따위에 밀려나는 거 난 절대 그 꼴 못 봐요. 차덕희가 울분을 토하면서 말을 하자 허일도가 차덕희의 등을 두드리며 말하길,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 골머리 앓는 일 생기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이번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머리 아프게 하는 것들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허일도는 차덕희를 다독였고 차덕희는 과거 허일도가 자신을 위해서 해주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때부터 차덕희를 짝사랑해오던 허일도는 차덕희의 남편 여순남이 내연녀와 바람을 피며 성현이라는 남자아이까지 낳고 키우자 차덕희의 부탁을 받고 그 세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이 세상에서 모두 없애버린 일이 있었죠. 그 후로 두 사람은 둘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어 부부까지 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지선우는 차강천의 손을 잡고 집으로 퇴원하게 됐고 허일도와 차덕희는 이번에는 지선우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차강천 회장 밑에서 감옥도 가고 경영도 하며 온갖 고생을 다해왔던 허일도는 대상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저런 애송이 따위에게 절대 뺏길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허일도는 지선우를 없앨 계획을 세웠고 집안이 아닌 집 밖에서 지선우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허일도의 계획을 눈치챈 서동주가 뒤늦게 지선우를 구하러 쫓아왔고 차디찬 도로에 누워있는 지선우를 구해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서동주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구한 지선우였지만 장기가 많이 파열되어 급하게 장기 이식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차강천은 자신이 이식을 해주겠다 나섰지만 노쇠한 나이에 건강이 많이 악화된 차강천은 적합하지 않단 판정이 나왔고 지선우를 구하러 달려온 지연수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하고 쓰러져 버려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차강천 회장과 서동주가 낙담하고 있을 때 공비서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말을 건넸어요. 서동주 씨, 혹시 서동주 씨가 이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동주는 당황해하며 대답을 하길, 공비서님, 저도 물론 그러고 싶습니다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할지 아닐지 아직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러자 공비서가 서동주의 말을 끊으며 말하길, 적합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서동주 씨는 지선우 씨의 친형이니까요. 갑작스러운 공비서의 폭탄 발언에 차강천 회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공비서는 그 자리에서 차강천 회장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 회장님의 사위인 여순남 씨가 틈틈이 돌봐주셨던 회장님의 내연녀와 혼외자 기억하십니까? 여순남 씨와 함께 사고로 죽었던 두 사람이요. 사실 그 세 사람은 회장님의 내연녀와 혼외자를 여순남 씨의 내연녀와 혼외자로 오해한 차덕희와 허일도에 의해 죽었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 대신 덕희를 딸처럼 키워왔기에 한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은남이를 입양까지 한 덕희를 차마 살인자로 만들 수는 없어서 그동안 비밀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안이 벙벙해진 차강천 회장이 공비서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때 아이도 죽지 않았었냐고 묻자 차덕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살아있단 걸 알면 또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그 사실을 비밀로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서동주 씨가 날계란 소주를 즐겨 먹을 때만 해도 그냥 두 분 입맛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서동주 씨 어렸을 적 이름이 성현이었다고 말할 때 그때서야 서동주 씨가 회장님의 혼외자임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비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